이 정도는 돼야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고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게.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 김차장 김난입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투자에 있어서도 각오도 한번 다져야 되고 내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어떤 옆집 엄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거뒀더라. 혹은 하나오션을 매수를 했더니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반면에 내 계좌 속의 종목은 너무나 잔잔한 수익을 거두고 있거나 여전히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코너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주식 포트폴리오 상담 클리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첫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분의 지인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같이 이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포트폴리오 보자마자 저는 머리가 참 띵하더라고요. 종목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5개. 종목이 15개가 넘어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7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실 포트폴리오 관리가 거의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수익이 붙어도 그 수익금 자체가 크지가 않고 손실의 경우에도 크기가 크지 않다 보니까 아마 계좌 안에서 방치하기가 일수일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종목이 굉장히 느슨하게 관리가 되죠. 포트폴리오가 꼼꼼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도 또 손실이 나도 그저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기 마련입니다. 수익이 꽤 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의 절대적인 그 수익금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꽤 많이 올라갔는데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손실률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2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정말 많이 올랐었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성과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25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연말에 바짝 오르는 그런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아마 이분이 가장 큰 고민이 거기에 계셨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분 스타일을 한번 보니까 산업 안에서 경쟁하는 종목들을 모두 다 담으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탑2를 다 보유하고 계시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 조금 고민스러워요. 2차 전지주 같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모두 세 가지의 2차 전지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실을 전부 끌어안고 있는 쪽이 이 2차 전지 섹터예요. 그러니까 나름 아마 내 포트폴리오는 종목이 15개나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거의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성과가 좋아서 다행이지만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한 종목을 골랐다면 좋았을 텐데 세 가지 종목을 비중도 고르게 분포를 하셨어요. 6%, 5%, 5% 나눠서 비중을 담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분산이 아니고요.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에코프로 BM 모두 아마 같은 날 오르고 같은 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을 무려 3가지 종목이나 담으셨던 거죠.
괜히 계좌만 어지러워지는 그런 상황을 여기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회사를 산 거라고 봐도 되겠죠.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기아이다 보니까 똑같은 섹터 안의 종목을 또 담으신 결과를 좀 볼 수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도 역시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주인데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 카카오 다 같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오르고 같은 날 하락하는 그런 비슷한 논리로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중만 나눠서 담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굳이 종목 15개나 펼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이 계좌는 한 6개에서 7개 정도의 종목이 움직이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서 기억에 남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담으셨다. 그리고 좀 비슷비슷한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고 2차 전지주의 손실로 인해서 계좌의 성과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고 좀 갉아먹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에 남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런 종목은 왜 담았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리온 4%, 대한항공 4%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이 역시나 중첩돼서 보유를 하고 계신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리온 4%, 대한항공 4%는 왜 담으셨을지 궁금해서 이거는 사전에 미리 직원분께 그 지인분이 왜 담으셨을지 어떤 부분이 매력적으로 끌리셔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쭤봐 달라라고 이제 물어봤고요. 들은 답변이 오리온은 배당이 매력적이어서 배당을 노리고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수혜를 좀 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대한항공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받았습니다. 컨셉은 좋습니다. 종목에 대한 접근은 완벽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배당이 정말 목적이었다면 오리온보다는 오리온 홀딩스입니다. 배당 규모 면에서 배당 성향 면에서 훨씬 더 많은 배당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행 수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한항공은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부담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공기를 대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많은 배출을 끌어안고 항공기를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증가를 하게 됐었을 때 대한항공이 지출을 해야 하는 그 금액도 보통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업의 수익금을 갉아먹게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본다면 단순히 여행 수요만을 노리고 진입하셔서는 안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이라는 매크로 변수 확인해 보셔야 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환 리스크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셨어야 될 부분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종목을 15개 펼칠 바에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상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유하고 계시고 밑에 보면 또 금융주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ETF를 그냥 가입을 하자. 나를 대신해서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편입 편출을 자동으로 분배를 하면서 비중도 조절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ETF가 하고 있기 때문에 리밸런싱 비중 조절 안 하고 여러 개의 종목 이것저것 사는 용도라면 사실상 ETF 하나 매수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아니, 오히려 ETF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뼈 때리는 조언을 드리면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내 얘기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번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세요. 지금까지 김난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